4장 들어가기 전에 3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확보한 샘플들 있죠. 샘플들이 서로 이렇게 이 샘플들에 대한 서로 다른 확률 분포에 따른 이 선형 모델들을 알아봤습니다. 샘플들의 모델을 샘플들이 나오는 그 모분포를 우린 결국 알아내고 싶은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각 모델들, 선형 모델들을 이제 알아보고 그 모델들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들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로 접근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죠? 한 가지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였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그죠? ML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요. 처음에, 그죠? ML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두 번째 베이지안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접근의 차이가 뭐냐면은 ML 방식에서는 각 이 해당 그 펑션, 디스크리미네이트 펑션 있죠.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펑션을 우리가 이제 샘플들이 온 모분포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자인 펑션을 만들어 놓고, 그거 디자인 펑션은 파라미터들에 의해 정의가 되죠. 그 파라미터들이 픽스드 밸류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개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m 차수가 몇 개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그것도 정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뭐 아까 우리 그 1장에서 했던 것처럼 원래 모분포가 사인 웨이브였다면, 그죠? 사실 m은 무한 차수입니다, 그죠? 완벽하게 따라가려면 무한 차수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가 그 자연계에서 샘플링을 하는 모든 대부분의 분포는 무한차수에서 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한차수의 모분포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레벨에서 에스티메이션을 해 나가는 겁니다. 수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자 했던 거고요.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X가 observed 데이터죠, 그죠? observed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거를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찾을 건데, 우리가 이 타겟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그죠? 타겟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디자인 펑션을 통해서 나온 그 값 y 있죠. 뭐 t, 그죠? t, 그죠? y죠, y. 요거가 t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에러하고 섞여 있고, 그죠? w에 의한, 그러니까 이 에러는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뭐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고정값인 거고, 이건 고정값인 거고, 그죠? 완전 랜덤이니까요, 그죠? 그리고 w도 에스티메이션에 따라서 에러가 존재합니다, 그죠? 존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ty의 차이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죠?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에러를 계산을 해 나갔습니다, 그죠? 이 기사를 t가 아니고 에러 펑션, 데이터 펑션의 에러 펑션을 구성을 해 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값에서 얘를 빼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w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ML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죠. ML 방식으로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ML 방식으로 찾을 때 문제점을 여러분 봤었잖아요, 그죠? 과다한 이 오버피팅이 생길 확률이 있고, 그죠? 과다한 그런 확률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단순히 ML로만 찾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풀고자 하려고 했던 그 식을, 그죠? 식을 요런 식을 하나 가정을 해가지고, 그죠? 이 식을 하나 가정을 하고, 이 식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사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식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쪼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추정하고자 하는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t 값, 그리고 우리가 그 observed x 데이터셋으로 만들어낸 값과의 차이점을, 그죠? 차이점이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이제 디컴포지션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디시전을 하기 위한 이 베이스를 우리가 베이스를 한번 찾아본 거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베이지안 방식으로의 추정도, 방법이, 다른 방법이 베이지안 방식인데, 그죠? 베이지안 방식은 ML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 모델 파라미터를, 그죠? 모델 파라미터를 픽스된 값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확률 분포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값이 나오긴 하는데, 그죠? 이 값들이 어떤 사전 분포,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값들 있죠. 요 값들이 M0랑 S0인데 초반에 주어진 W에 기반한 값들인 거고요.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프라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observed X 데이터 있죠. 데이터를 가지고 분포를 봤더니, 그죠? W 분포를 봤더니, 쭉 계산해서 봤더니, 그죠? 그 X가, 결국 이 X, 우리가 observed X라는 거는, 그죠? 기존 원래 어떤 X를, 이 파라미터들이 어떤 사전 분포에 따라서 이 샘플링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observed X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실제 트루 파라미터 근처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픽스드 값이 아니기 때문에, 픽스드 값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다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ML 같은 경우 어땠어요? ML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전체로 싹 다 계산을 해서 주어진 데이터셋으로 해당 파라미터가 픽스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ML로 풀어 나갔던 거죠. 하나 그냥 에러를 쭉쭉 빼가면서, 그죠? 근데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이 X가 이 트루 파라미터 근처에, 그러니까 X가 만들어내는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트루 파라미터 근처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M과 N의 정의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파이 있죠. 이 파이, 그죠? W의 그리고 사실 이게 W의 이 매트릭스인데, 그죠? 이 W가 결국은 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디자인 펑션을 구성하는 이 가중치 W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리니어 모델을 가정했을 때, 리니어 디자인 펑션, 리니어 베이시스 펑션을 가정했을 때 W의 개수, 그러니까 몇 차인지 알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해당 파라미터들의 이 바이어스도 어디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린하냐, 이게 스파스하냐, 아니면 베리 컨센트레이트 하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가정을 해서 얘네들을 그냥, 그죠? 얘네들을 일단 매트릭스로 두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정을 합니다. 그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정을 했고, 이게 사실 이거는 이전에 이미 나왔던 거죠. ML 계산할 때 알파하고 베타라는 걸 만들어내고, 알파가 우리가 주어진 W의 스파시티를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 보였고, 베타가 우리 기본 X 있죠.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서 주어진 값들을. 그래서 이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사전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사전 분포의 가정이 아예 없다면은 사실 무한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죠? 우리 뭐 식이 위에 있었나? 식이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면은, 그죠? 아예 그냥 완전히 무한히 퍼져버리니까, 그죠? 많이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베이지안 방식으로 푸는 예제 그림으로 잠깐 봤었고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그 베이지안 러닝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러닝을 하기 위해서 사전 분포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observed X로 만들어지는, 우리가 이제 이 추정이 이렇게 베이지안 방식으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결국 트루 파라미터 근처에 있는다고 가정하고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찾으려고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하나 했을 때는, 그죠? 가능한 마지널 라이클리후드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에다 하나하나 전부 다 모든 이 마지널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전에 선정했던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와 베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몇 차수냐 뭐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베이시스 펑션을 무엇으로 두느냐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예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말 분포로 놓고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죠. 문제를 풀어서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사전 분포를 굉장히 굉장히 좀 샤프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인풋 샘플과 그 W 분포가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샤프하게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스무딩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분포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퍼지게 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죠? 있었고, 그래서 모두 컴패리즌도 했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었고, 그다음에 에비던스 프락시메이션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파라미터 수를 우리가 W에, 그죠? W 사이즈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이 있었고요. 계산 방법은 쪽에 사실 기계적인 계산이라서 그죠? 쭉 계산을 하게 되고,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한 예제라고 해야 되나? 예시랑 되게 설명이 잘 돼 있는, 저보다 설명 잘 돼 있는 그 게시글도 제가 같이 링크를 걸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파라미터의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개수가 그 개수를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왜냐면 무한대니까 사실 에스티메이션 아니죠. 실제로 옳은 분포는 사실 무한대 차수에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어디까지를 했을 때 에러의 개수, 에러 크기를 줄이면서 그 계산 복잡도도 어느 정도 마지널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내용이 3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4장은 이제 리니어 모델 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장 분포를 알아내고자 하는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것들을 추정하고 이것저것 하는 이유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제 리그레션이란 게 그렇잖아요. 리그레션이란 게 기존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값들을 가지고 그 다음 값은 무엇이 될 거냐를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값 자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 값 자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값 자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뭐 나온지도 중요한데 그 값을 토대로 결국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약을 가지고, 그죠? 액을 가지고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약을 가지고 암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를 보기 위한, 그죠? 그 테스트 있죠. 우리가 그 프리시전이랑 accuracy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그 예제 있죠. 그런 문제처럼, 그러니까 얘가 이 시약으로 이 사람 피 검사를 해봤는데 값이 얼마 나오느냐를 알아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이 암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알아내고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보면은 그래서 이 챕터 4는, 그죠? 챕터 4는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간단히 이제 오버롤하게 설명이 된 걸 보면 이 4장의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챕터도 굉장히 많고 3장만큼 많이 있습니다. 리니어 모델 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여기까지 해보는 거죠. 우리가 리그레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 사실 대부분의 문제 이 두 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풋 벡터 x를 가지고 주어진 discrete class, 그죠? 이게 클래스가 우리 결국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유한한 어떤 채 안에다 집어넣는 일인 거잖아요. x는 이제 뭐 무한 연속 변수겠지만, 그걸 어떤 커널링을 해서, 그죠? 어떤 커널 벡터를 통해서 특정 이제 클래스 안에 밀어 넣어야 됩니다. 그죠? 디스크리트 클래스 CK, 그죠? K는 K만큼 있는 거죠. K만큼 있는 거. 우리가 뭐 클래스가 몇 개 되는지 모르니까요, 그죠?
주사위 같은 경우 6개가 될 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디스조인트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겹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하시겠지 모르겠는데 퍼지, 이게 퍼지 아십니까? 퍼지가 예전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퍼지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퍼지란 게 결국 뭐냐면은 이 디스조인트 돼 있는 이 클래스를 이게 좀 애매하게 걸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예전에 0과 1 아니면 0과 1 뭐 2비트 가지고 네 클래스 만들었던 거를 네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서 8칸을 만들어 놓는 그런 걸 퍼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클래스가 디스조인트 돼 있다고 하죠. 디스조인트 있으면은 one and only one 클래스입니다. 그죠? x가 주어졌을 때 이 x는 어디든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쪼갠다고 가정을 했을 때 decision region이라고 합니다. 이걸 decision region이라고 하고 이 decision 각 decision region은 k만큼 그죠? k개만큼 쪼개질 거고요. 요거를 쪼개는 경계면을 그죠? decision boundary, decision boundary라고 하거나 decision surface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벡터 x가 주어지죠. 벡터 x가 만약에 뭐 4차원 변수다. 뭐 예를 들어 뭐 나이, 학력, 키, 몸무게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의 수입을 가정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 디시전 바운더리나 이 디시전 서페이스가 만약에 x d차원이라 가정했을 때 데이터에서 한 차원 낮은 기준으로 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간단한 거죠. 사실 2차원에서 우리가 선을 긋잖아요. 2차원 평면에서 선을 그으면 그 선은 1차원이지 않습니까? 선으로 면을 선으로 쪼개잖아요. 이게 그 얘기는 그죠? 그 얘기는 이게 안 되냐? 면을 선으로 쪼개잖아요. 그 얘기는 면이 있으면은 그죠? 우리가 이거를 디시전 바운더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하고 그죠? 여기를 쪼개기 위해서 이 선을 쪼개잖아요. 그럼 이 평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변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뭐 y는 x 평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사각형을 만들려면 사각형을 좀 원으로 합시다. 사각형 쓰기 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되는데 그죠? 2차식이 되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여기하고 이렇게 쪼개려고 하는 이 선 있죠? 이 선의 식은 ax 플러스 b잖아요. 이렇게 1차식이 된단 말이죠. 상상 요게 2차식이면 요게 1차식 이런 식으로 한 차원 낮아지는 결과가 생기고요. 그죠? 똑같이 3차원이라고 하면 평면이 될 테니까 그죠? 3차원이면 평면이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하고 그다음에 타겟도 똑같이 이제 어떤 주어진 모분포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분포 0과 1입니다. 그죠? 0과 1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집합 안에 집합을 뭐라고 합니다.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 그래서 이 t 같은 경우에 부분 집합이 0과 1입니다. 그죠? 그래서 t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뭐 표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C1 같은 경우는 T1, C2 이런 식으로 두 개로 C가 이번엔 0 아니면 1 그죠? 두 개로 클래스 1,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만약에 K가 그죠? 5 클래스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클래스 2를 표기하고 싶다고 하면 그죠? 타겟 벡터는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챕터 1에서 우리가 저걸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그죠? 우리가 결국 그 x를 집어넣어서 그죠? 우리 x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처리를 통해서 값을 만들어낼 건데 그죠? 그걸 이제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하죠.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래서 모델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 그죠? 만약에 x가 주어졌을 때 어떤 클래스로 갈 것이냐에 대한 이 확률이 이게 주어지게 돼. 이거를 인퍼런스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인퍼런스 그죠? 우리가 observation x를 가지고 얘가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야 되느냐, 어느 클래스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게 적절할 것이냐, 그죠? 이 확률, 이거를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추론이라고 합니다, 그죠? 학습이 아니고 이거 추론 거죠, 그죠?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베이지안으로 풀게 되면, 그죠? 우리가 x만 가지고 우리 이제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 그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베이지안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샘플에 대한 확률 알고 있고, 그죠? 클래스에 대한 확률도 우리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레이블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CK,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 K에 대한 X. 이거는 우리가 이미 샘플 갖고 있고, 샘플이랑 레이블 둘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이걸 계산해낼 수 있다. 그죠? 베이지안을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죠? 자, 그리고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리니어 펑션을 가정을 할 겁니다. 그죠? 논리니어 펑션을 가정해서 이걸 문제 푼다는 건 사실 우리가 의미가 없고, 우리 그렇게 해석해서 우리 해석적 접근이 불가능하니까요, 그죠? 리니어 펑션을 가정할 건데, 파라미터 W로 이루어진, 그죠? 가장 심플 케이스가, 그죠? 1차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1차식이 보통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또 이거 여기 컨스탄트고, 이제 이 가중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죠? 요거 결과가 일반적으로 보통 실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실수입니다, 그죠? 이거 뭐 풀면 뭔가 실수가 나올 겁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실수를 가지고 클래스 두 개에다가 이제 밀어 넣어야 돼요. 0 아니면 1에다가 집어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제 뭐 레인지 0에서 1 사이라고 이제 뭐 이게 확률 분포라고 가정하고, 그죠? 이제 이걸 집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실수잖아. 실수인데 클래스에다 집어 넣어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고, 그죠? 6.6과 6.7, 6.6666과 6.66667 선은 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실수만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논리니어 펑션 f를 하나 사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본 x를 가지고 주어진 가중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이 f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리니어 펑션, 이 베이시스 펑션을 만들어낸 게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우리가 이걸 뇌세포를 모사해서 만든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냅스가 이 실제로 그 다음 시냅스에서 실제로 이 화학 전달이,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의 이 전달이 되기 위한, 그죠? 어떤 임계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름이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이름을 지어져 놨고요. 그래서 디시전 서페이스는 사실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떤 컨스턴트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아까 선 그건 것도 그 점들이 결국 컨스턴트잖아요. 면도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가 결국 컨스턴트로 떨어지게 될 거고, 요거가 그래서 이거를 논리니어 펑션이라고 하더라도, 그죠? 얘네들은 컨스턴트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은 기본 x가 어떤 k 번째의 클래스로 떨어져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펑션입니다. 4.1에서는 클래스를 쪼개기 위해서 어떤 식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로 제한을 할 거고요. 이거를 이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거는 이 클래스를 쪼개기 위해서 생기는 결정 경계가, 그죠? 디시전 서페이스가, 그죠? 디시전 서페이스나 디시전 보더가 직선인 경우를 말합니다. 디시전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평면을 얘기하겠죠. 이게 논리니어로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계산하기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만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클래스가 당연히 이제 2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겠죠. 일단은 이제 간단한 클래스가 2개인 경우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제 이 클래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직선입니다. 직선. 그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 그러니까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1차식으로 선을 긋게 되면은 두 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런 식으로 1차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W가 이제 우리가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W0가 바이어스가 되고요. W0가 이렇게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바이어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통계학 쪽에서 이제 바이어스하고 헷갈리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이어스 텀이 이제 서로 다르죠. 이 바이어스 텀이 어떻게 다르냐면, 통계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머신러닝 쪽에서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이게 간단하게 여기 지금 바이어스가 W0잖아요. 1차식으로 보면 W0가 어떤 저겁니까? W0는 절편을 의미하게 되죠. W가 그 기울기를 결정하게 되고 W가 절편을 결정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차식이란 말이죠. 그게 뭐냐? 이게 1차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겠죠. 근데 이 W가 결국은 기울기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Y는 2x 그러면은 2x면은 얘가 1 갈 만큼에 얘가 2가 가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Y가 2분의 1x다 마이너스 2분의 1x다 그러면 반대로,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W가 결국 기울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W0가 뭡니까? 그러니까 W0가 x가 0일 때, 그죠? x가 0일 때 요 값을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W0가 양수다 그럼 그래프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얘가 W0가 되는 거죠. 예. x가 0일 때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얘가 y 절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머신러닝에서는 W0가 이게 절편을 의미하는 거가 되는데, 통계학에서의 바이어스는 그냥 이 에스티메이션 값이죠. 에스티메이션 값이랑 트루 밸류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러냐, 이 추정량이라고 그러죠. 에스티메이터의 기대값이죠. expectation value하고 트루 밸류하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우리 expectation에, 그죠? 세타가 있으면, 그죠? 이게 요거에다가 우리 참값을 뺀 이거를 통계학에서는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요거일 경우에는 unbiased라고 하는 거죠. unbiased. 요게 바이어스니까, 그죠? 요게 바이어스니까 이게 둘이 같다고 하면은 이게 unbiased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통계학에서 바이어스라고 그러면은 우리 왜 MLE 할 때 이 어심토틱으로 이렇게 계속 하나씩 이제 첫 번째 값, 그다음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맞춰가려고 이렇게 그 에러 값을 제로로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때려 넣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샘플링한 값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쪽으로 다 몰려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종의 만약에 뭐 실제 값이 여기인데 우리가 샘플링을 했는데 요 주변에서 샘플링을 해야, 그죠? 이 전체 모든 이 MLE의 에러 값들이 다 서로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될 텐데, 실제 값이 0인데 샘플링이 여기서 됐어요. 혹은 샘플링이 됐는데 이쪽으로 또 많이 몰려서 샘플링이 됐어. 그러면은 여기와의 거리가 더 멀고 여기가 더 거리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 어느 매쯤에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W 같은 경우에 만약에 W가 좀 잘못 잡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만약에 이 결정 경계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냐의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만약에 W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결정 경계 자체가 이동을 하겠죠. 기울기가 이동을 해서 기울기가 바뀌어서 그거를 컴펜세이션 하려고 할 겁니다. 뭐 학습이 잘 됐다면요. 그래서 어쨌든 W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DC 성분, 그러니까 신호 처리 쪽에서 이제 DC 성분이라고 하죠. DC 성분을 만드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건 좀 알아놓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진행을 해보면 그죠. 예. 그래서 W가 이제 우리가 웨이트 벡터라고 하고 W가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바이어스만 스레숄드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건 이제 아까 설명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yx를 기준으로 뒀을 때 yx가 0보다 클 때 c1으로 놓고 그렇지 않으면 c2로 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인풋 벡터 x가 d 디멘전이면은 하이퍼플레인은 d-1 하이퍼플레인으로 나누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그러니까 직선이나 평면이나 이런 식으로 그 결정 경계를 나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점 두 개 XA와 XB를 가정을 하고 얘네들이 디시전 서페이스 위에 올라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정 경계로 선을 이렇게 쭉 그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요거에 해가 되는 값 점 두 개인 거죠. XA랑 XB. 요거에 해가 되는 4.4씩 4.4 해가 되는 점 두 개인 거죠. 얘네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해니까 0이 나올 거고요. 그죠? 네. 그러면 그죠? 그러면 XA에서 XB를 뺀 식이 0이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결국은 W가 오소고널하다. 벡터 W하고 벡터 W가 오소고널하다. 이게 누구랑? 디시전 서페이스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그림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여기 빨간색이 결정 경계입니다. 결정 경계고요. 그러면은 이 위에 XA랑 XB가 존재를 하죠. 근데 XA하고 XB가 두 개가 두 개를 빼니까 제로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W하고 같은 거리 상에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WA하고 WA는 그죠? WA가 이거랑 뺀 게 제로다. 이 얘기는 이 둘 다 W하고 오소고널하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4.1.1에서 지금 예를 든 거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XA하고 XB가 둘 다 이 디시전 보더, 그렇죠. 디시전 서페이스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을 써보면 XA하고 그다음에 W0가 0인 거고요. WTXB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 얘기는 그죠? 이 두 식을 빼면 그죠? 이 두 식을 빼면 뭐가 됩니까? 얘는 없어지니까요. 그죠? 이거가 0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이 얘기가 둘 다 어차피 XA도 얘가 0이 되는 그죠? 0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아까 그 식에서 보면은 이 말고 그 식에서 보면은 그죠? 이 빨간 선 위에 있단 말이에요. 빨간색 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얘 식은 항상 얘가 값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식의 위에 있으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개에서 빼고 따면은 얘도 0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적이란 게 결국은 뭡니까? 내적이란 게 이게 0이란 얘기는 왜 써놨네. 이게 0이란 얘기는 그죠? 이게 0이란 얘기 얘가 뭡니까? 얘는 그죠? 얘하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죠? 요게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0이 되려면 어쩔 수 얘도 절대값, 얘도 절대값이잖아요. 얘가 0이 되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거는 그죠? 0이 되는 거는 90도다. 그죠? 그럼 결국은 직교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적이 제로란 얘기니까 그죠? x-xb는 지금 결정 경계면 위에 디시전 서페이스 위에 벡터인 거고 w는 이제 이 서페이스하고 수직이 이 오소고널한 벡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거리로 보는 이걸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제 거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이 저기 뭐냐 그 뭔지 저기 방향을 제외하고 그죠? 방향을 제외하려면 해당 절대값으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WT에 x 플러스 W0가 그죠? 요거를 W의 크기로 나눠져 버리면 얘가 실제 디스턴스가 되는 거죠. 요게 요거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리가 되는 거예요. 거리. 물리적으로 물리적인 저걸로 봤을 때는 이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이 결정 이 디시전 보드 있죠. 디시전 서페이스 이거와의 원점과의 거리,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이렇게 그었을 때 그죠? 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요건 겁니다. 그죠? 그럼 간단하게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고 하면 거리를 보는 거니까요. 우리 지금 D2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정 경계가 1차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W가 3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W0가 뭐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정하면 해당 식은 거죠. 해당 그 결정 저기 디시전 서페이스는 그죠? 이게 될 거고요. 두 점, 둘 다 지금 서페이스 위에 올라와 있는 점이다. 그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거리는 계산해 보면은 얘하고 얘의 절대값인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루트를 치우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마이너스에 요거만큼의 값인 거죠. 요 절대 요거만큼 내려가야 그죠? 이 거리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6이죠. 6에 13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66 이렇게 나옵니다. 1.664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거리를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원점에서 이 결정 경계만이니까 이 거리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죠?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걸 분해를 해서 보는 거죠. 분해를 해서 보는 거죠. 얘를 이제 일단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소거나 프로젝션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그죠? 이게 뭐냐면 x가 그죠? 여기 어떤가 x가 있을 겁니다. 기본 x가 있을 거고요. 기본 x가 있고 이 x가 해당 이 디시전 보드 있죠. 디시전 서페이스 여기에 이렇게 프로젝션이 되는 겁니다. 법선으로 그죠.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거리죠. 이 오소고널한 거리, 그죠?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직으로 법선 벡터를 내렸을 때, 여기를 요거를 법선 요거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거리를 이거를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리고 이 r은 그죠? 이 r은 x
A에서 결정 경계면까지의 이 부호 있는 거리를 R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디스턴스입니다. 디스턴스. 이게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얘가 요게 프로젝션에서 사용된 여기 지점을 x 이걸 펍이라고 읽는데 이게 퍼펜디큘러 펍이거든요. 펍이라고 읽는데 x 펍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겠습니다.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얘를 뭐 이거 이제 이게 두 개 양쪽 이걸 이렇게 분해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은 얘가 이 사용된 점인 거고요. 이 점이 이 점과의 거리, 그죠? 저 거리 이렇게 분해를 한 건데 예를 들어 한번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아이 참 말 안 됩니다. 사실 이건 그냥 기계적인 계산이기는 해요. 그냥 단순히 보면은 만약에 x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계산은 그죠? yx가 wtx고 뭐 w0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 위에하고 동일하게 2하고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법선 벡터, 그 x하고 저기 법선 벡터를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xa하고 xb를 그죠? 2라고 3이라고 가정하면은 2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6이니까 그죠? 그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죠? 얘가 이 법선 벡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거리 r을 계산하면 그죠? r이 뭐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얘가 여기 나와 있다. 감사해서 풀려고 그랬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양쪽에다가 이제 WT를 곱하고 이제 또 저기 W0를 더하고 해서 요게 나온다고 하죠. 뭐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지금 적어놓은 게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요걸 유도를 하는 게 WT를 곱하고 얘를 곱한다고 했죠. 똑같이 해보죠. WT 그죠? 곱하고 그 다음에 WT에 W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죠? 우리 그 디시전 보드 위에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pub 얘는 제로가 되겠죠. 제로잖아요. 그죠? 얘가 이건 자명하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똑같이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뒤를 곱해줬잖아요. 두 개니까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니까 얘랑 약분이 되니까 그죠? 표기가 좀 애매하게 되는데 얘가 오메가입니다. 그죠? 오메가니까 W고 그죠? 그래서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나누면 얘를 보내야 되겠죠. 얘를 보내고 얘를 다 이렇게 얘를 보내야 되니까 그죠? 그럼 r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식이 계산이 됩니다. 그죠? 네. 메시를 굳이 안 해도 되겠네. 네. 그러면 이제 식이 이런 식으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챕터 3에서 이제 계산할 건데 이 법선 벡터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시전 보더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가 정확하게 부호가 어디에 있느냐 얘가 이
yx의 값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혹은 뭐 1보다 크냐, 누구보다 작으냐에 의해서 이 디시전 보더 쪽 어느 쪽으로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될 것이냐, 결국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예. 다음은 이제 이 K 클래스가 D는 이제 계속 우리 디멘전은 그래서 이제 2차원으로 볼 건데, 이제 우리가 결정 경계가 이제 2개 이상인 상황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는 거죠. 예. 자, 4.1.2 위에서는 단순 이제 두 클래스만 놓고 이제 식을 세워서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클래스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넌트 이 펑션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2개 이상인 겁니다. K가 2 이상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한번 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처럼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렇게 K 클래스 discriminant by the number of the two classes discriminant func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그냥 2개짜리를 계속 쌓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가 5개다. 근데 뭐 일단 1개를 뽑아내고 나머지 4개, 그럼 4개에서 또 1개를 뽑아내서 3개 남겨놓고 또 3개 남겨놓고 또 2개 남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맨트 이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그렇게 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이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해서 저도 살짝 한번 봤거든요. 예. 이게 연도가 73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살짝 알 수 있으시다시피 이런 형태의 우리 이 리니어 모델에 대한 이 해석은 이미 20세기 중반, 뭐 후반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일종의 좀 끝났다고 하기 뭐 이미 여기서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책이 2001년도 이제 나온 세컨드판인데 책에 보면은 2.4 여기 보면은 이제 클래시파이어 이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멀티 카테고리 얘기가 나와요. 여기 이제 쭉 내용을 봤는데 설명이 사실 이 책보다는 좀 낫기는 해요. 근데 이제 좀 노테이션도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되시면 한번 책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뭐 나중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드릴 순 없고, 나중에 요청을 하시면 제가 올려드리던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가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음이 이 책에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K-1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보겠다고 하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면, 클래스 2개를 우리가 2개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에 위에서 2개 기준으로 하면 2개의 클래스니까 뭐 아니면 도잖아요. 산 하나 꺼놓고 이제 뭐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죠? 그 거리를 보고 그냥 바로 계산을 해버렸는데, 이거를 이제 one versus of the rest classifier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 아니면, 그러니까 뭐 여러 개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선 하나 그어놓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결정 경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 접선에서 이제 뭐 양수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조건 하나야. 나머지는 아니야. 나머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색깔을 많이 놓는다고 하면 블루, 그린, 뭐 레드 이렇게 하는데 뭐 놓고 그걸 클래스를 나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 애매하잖아요. 정말 빨간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RGB 섞이면 이게 빨간가 녹색인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딴 건 모르겠고 빨간색만 고려를 하겠어 라고 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 나머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거를 one versus the rest classifier라고 하고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얼터너티브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문제점을 한번 보죠. 되게 간단합니다. 그림으로 이게 글을 읽으면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좀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되게 좀 제너럴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포멀라이즈하게 이제 써 놓은 거고 사실 식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긴 하지만 여기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그 각 그 W랑 W 그러니까 그 이 가중치 W하고 그죠? 예, 바이어스들의 저 그죠? 똑같이 식이 똑같습니다. 그죠? 요거죠. 그래서 결정 경계 위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뭐 지금 나중에 보시고 제가 그 저기 저걸로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제가 보죠. 그 클래스가 K 이상이잖아요. K가 이상이고 요 예시는 지금 2차원 평면에서 피처를 두 개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1, x2를 가지고 이제 입력 벡터가 두 개인 겁니다. 2차원 벡터를 가지고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랑 y로 x1, x2를 가지고 한번 이제 선 그어 보는 거죠. 선 쭉 그었을 때 여기는 C1이니까 어떤 제가 결정 경계식을 제가 가정을 할 수 있겠죠. 처음에 뭐 뭐 계속 학습을 해 나가면 이제 가중치를 제가 이제 조절을 해 나가겠지만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가사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어떤 이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넌트 펑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가 원하는 피처를 집어넣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x 점 하나 놓고 점 하나 놨습니다. 이 점을 하나 놨는데 요 경계 있죠. 그죠?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선 이게 우리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요식인 거죠. 예, 요식입니다. 그죠? 요식입니다. 그죠? 요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쭉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쭉 놓고 하나를 쭉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x와 이 결정 경계 간의 거리를 재요. 거리를 재서 얘보다 이쪽에 있어요. 그죠? 뭐 이거 양수라고 봅시다. 이쪽 양수야. 그러면은 클래스 1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넣어라. 안 넣어냐. 제가 앱을 하나 깔아야 되는데 여기 선 그어놓고 그죠? 선 그어놓고 요쪽에 있는 애들 그죠? 이쪽에 있는 애들 여기를 다 C1으로 클래스를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W가 있겠죠. 그 다음 W. 그 다음에 C2를 결정하고자 하는 결정 경계를 만드는 W가 있겠죠. 그럼 그 W가 만드는 이 결정 경계는 여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뭐 여기가 양수라고 봅시다. 여기가 양수야. 그러니까 그 결정 경계에다 x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모든 점들 x죠. 여기 있는 점들이 모두 x고 그죠? 그래서 집어넣었을 때 요보다 여기서 이쪽에 양수면은 다 C2야. C2 클래스를 해요. 그러면은 얘를 했을 때 그죠? 일단 요거는 제쳐둬요. 여긴 제쳐두고 지금 나는 지금 이 W가 이제 뭐 만약에 뭐 X 뭐 A1, A2, 뭐 B1, B2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요거 갖고 지금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네, 요거 갖고 선 그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기준으로 그죠? 그다음에 뭐 있을 거고 그죠? 이거 이제 y 이게 x가 될 거고 여기 x1, x2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x 하나만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곱하기 안 되긴 하겠네, 그죠? 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여기 있는 x를 이제 전부 다 분류를 했어요. 그럼 얘는 C 아니야. 얘는 C1 아니고 얘는 C1. 그다음에 얘는 C2 아니면 C2. 그렇게 다 보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봐봐요. 애매한 놈들이 생겨져. 첫 번째 얘는 뭐예요? C1으로도 분류가 됐고 C2로도 분류가 된 여기 있는 놈들이 생깁니다. 그죠? 이런 놈들이 생겨요. 이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문제가 되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둘 다 C1도 아니고 C2 여기 있는 것들이 생기죠. 클래스가 C3 놈을 이제 정해야 될 텐데 C3 놈 정한다고 여기다가 이제 또 선 하나 더 긋게 되면 이 난리가 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죠. 얘는 어때요? 얘 같은 경우 그죠? 이거를 무슨 저거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요 클래스
이 클래시파이어가 나오는데 이 클래시파이어식 잘 보시면요. k 곱하기 k-1 나누기 2입니다. 이게 결국 뭘 하냐. 우리가 지금 결국은 뭐 아니면 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아니면 도로 계속 우리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콤비네이션식이잖아요. 잘 보면. 그죠? 그럼 콤비네이션식이다. 무슨 콤비네이션이에요? K 클래스 중에 나는 두 개를 고르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콤비네이션 포맷을 보면, 그죠? 만약에 뭐 3개 클래스예요. 그 중에 난 두 개를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영역이 3개가 될 거고, 그죠? 제가 만약에 클래스가 4개야. 그죠? 그러면은 6개가 돼요. 이 시험 한번 보죠. 3이었으면, 그죠? 3이 6, 나누기 3, 나누기 2 하면 3이죠. 4개였어요. 3 곱하기 4, 12 나누기 2니까 6. 맞죠? 이거 콤비네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콤비네이션식이 되는데, 요 식 기반으로 1 vs 1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고르기로 했으니까, 즉 K 클래스에서 내가 두 개를 고르기로 했잖아요. 그럼 무조건 쪼개는 지는 거죠. 클래스 수만큼의 리전은 나올 겁니다. 그죠? 나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봐요. 그래서 내가 요거 기준으로, 그죠? 요거 기준으로 C1이랑 C2를 쪼갰다고 칩시다. 어차피 나는 지금 이제 뭐 아니면 도니까요, 그죠? 내가 이 결정 경계보다 그러니까 yx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으냐, 이게 0이다. 그러면 결정 경계 사항이 존재하는 거겠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C1, C2를 갖고 할 수도 있고, C1, C3를 할 수도 있고, C3, C2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 경계로 이제 내가 만약에 C1을 여기 다 영역을 나눴어요. 여기 C1이야. 그 다음에 또 C3랑 C1을 쪼개고자 하는 이 결정 경계가 또 생겼어. 그죠? 결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쪼개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C1이었는데 여기 C3가 경계면이 생겼죠. 요만큼은 C1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해되죠? 같은 논리로 C2도 만약에 C2랑 C3를 쪼개기 위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한 결정 경계면이 생겼는데, 요쪽이 C2예요. 그죠? 요쪽이 C2인데 원래는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원래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C2였어요. 여기가 C2였죠. 그죠? 여기가 C2였습니다. 근데 요 C3랑 C2를 쪼개는 결정 경계면에 봤을 때 여기가 C3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영역 중에서 C3 영역만큼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좀 더러워지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요런 경계가 생겨요. 그래서 C1, C2, C3를 깔끔하게 쪼갤 수는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세 영역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놈이 기필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얘네들이 뭐 한 점에서 다 모인다 해서 완벽하게 쪼개진 그런 최적의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 확률보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무한대로 많죠. 무한대로 많죠. 그래서 이런 영역이 어떻게든 생기게 된다는 게 요 4.1.2의 핵심입니다. 예시를 하나 제가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잘 안 받아올 수 있으실 것 같아갖고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여러분도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LLM을 적극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만드는데 이상한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을 시켜가면서 만들었는데, 요 예시가 완벽하게 그나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봅시다. 예시를 한번 보죠. K1 분류기, 그죠? K1, one versus rest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각 분류기가, 그죠? 일단은 리니어 모델로 가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K 클래스를 위한 W가 있을 겁니다. 그죠? W 매트릭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CK로 놓고 나머지는 딴 거로,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로 놓는다. 그죠? 아까 얘처럼, 얘시처럼, 그죠? 이렇게 요 얘처럼. 요거면 요거고, 아니면 전부다. 요거면 요거고, 아니면 전부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결제 규칙은 그러니까 x가 집어넣었을 때, 그죠?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면 이제 해당 클래스로 분류를 하겠다. 나머지는 그냥 rest of로 넣겠다. 그죠? 이렇게 되면, 그죠? 자, 예시를 두죠. 예시를 두는데, 결정 경계의 식을 초반에 이렇게 잡았다고 봅시다. 이건 뭐 랜덤하게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뭐 바이어스나 이렇게 이 가중치는. 지금 여기서의 가중치는, 그죠? W 같은 경우는 1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냥 1입니다. 그죠? 지금 해당 지금 클래스를 위한, W는 여기 지금 예시에서 전부 다 W가 그냥 1로 그냥 다 고정이 돼 있어요. 바이어스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예시를 들어오고 있어서 더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한다고 하면 이제 뭐 W랑 이 W 오차도 싹 다 전부 다 구해줘야 되겠지만, 자 그냥 이 예식만 보고 한번 보죠. 리니어 모델로 들어가니까 W는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데이터는, 자, 레드 한번 봅시다. 1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피처를 2개를 쓰고 있어요. 그죠? 데이터의 차원이 2차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레드 클래스가 양성. 그죠? 뭐 한번 봅시다. 1 넣었으면, 그죠? 그리고 얘 초기 지금 바이어스가 2.5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일단 레드로 클래스가 돼 있단 말이에요. 1이 들어갔을 때 얘 클래스가 지금 이게 플래그죠. 그러니까 얘가 레이블입니다. 레이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분류기를 아직 고정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분류기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1 넣어봅니다. 1 넣어봐. 1 더하기 1 했는데 마이너스 2.5예요. 그럼 0보다 작죠? 그러면은 레드가 아니고 레스트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돼버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얘가 바이어스 어떻게 되었어요? 이 바이어스가 작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에서 0보다 문제가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레드 그럼 레드 두 번째 거 한번 보죠. 일단 오작동을 이 오판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데이터 한번 넣어보죠. 2입니다. 그죠? 2랑 2를 넣고 마이너스 2.5를 뺐더니 1.5 양성입니다. 얘는 맞아요. 그죠? 얘는 맞아요. 예. 얘는 이대로 됐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 봐요. 2.5가 얼만큼 줄어들어야 결정 경계, 뭐 예를 들어서 결정 경계면을 제외한다고 하면 1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5잖아요. 그러면 0.5보다 0.5만큼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얘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0.5 이상을 빼야 되는 거야.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0.5만큼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0.5만큼 더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0.5만큼, 그럼 3을 아이고. 그죠? 그래서 이게, 그죠? 3이 되면 안 되죠. 문제 생기죠, 당연히. 그래서 0.5만큼 줄였어요. 2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데이터셋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경계 위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정을 해야 돼요. 경계 위에 올라간 놈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거냐, 어떻게 클래스를 나눌 거냐. 여기서 이제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경판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 경계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클래스를 안 넣습니다.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경판정을 해요. 그래서 경계면에 있는 거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겠냐에 따라서 이제 이건 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얘는 경계 위니까 그냥 레드라고 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또 2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 데이터 2 넣어봐요. 2 넣어보고 2를 빼서 2보다 커 양성. 아직 우리 지금 보면은 여유가 좀 있는 거죠. 그죠? 여유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이제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1.9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래도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데이터는 둘 다 그죠? 맞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로 우리는 첫 번째 경계 그죠? 레드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식을 그죠? W가 결국 매트릭스 거 아니에요. 그죠?
W가 행렬 건데 행렬 값이 결국 우리 가중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W를 변경하거나 그 다음에 이 바이어스, 우리 지금 여기서 바이어스만 수정을 했죠, 그죠? 그래서 바이어스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결정 경계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방금 프로세스가 SVN의 전체적인 프로세서 같습니다. SVN 뒤에 다 가면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결정 경계면을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자, 뭐 분류기, 그 다음 분류기. 그러니까 W가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컬럼을 가지고 이제 계산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컬럼 이제 블루로 동일한 이 프로세스를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대충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이제 결정 경계면을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게 K-1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장해 가지고 이제 그죠. 콤비네이션 기준에 그죠. 그죠. 그러니까 확장한 K-1 곱하기 K-2, K 곱하기 -2 이 분류기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요 분류기로 가게 되면 요 분류기로 하게 되면 똑같은 예시가 있는데 제가 요거 예시를 출력을 해갖고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대충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가중치나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이 컨벡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정 경계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4.1.3 보죠. 4.1.3 같은 경우는